오늘도 힘차게 달린 수익버스였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에 빨간불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탄력도가 여기서 뭔가 좀 정체된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서 오후에 다시 상승 탄력이 조금 꺼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려 섞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좀 더 편하게 시장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떤 뉴스를 믿어야 하고 어떤 뉴스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보도록 하죠. 손창현 팀장, 이지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텔레그램 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금투세 관련한 내용이 가장 빠르게 올라온 곳이 이 텔레그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 금융투자세,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지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속보만 봤을 때 저 너무 심장이 덜컹거렸던 게요. 처음에는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아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시장이 너무나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내 다음으로 나온 기사에서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것. 이 속보의 타이밍 문제이긴 한데 헤드라인만 보고 좀 자극적인 게 아쉽다라는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딱 코스닥에서 봤을 때 이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아 하는 순간 쭉 떨어지고 다시 하지만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순간 쭉 올랐죠. 이렇게까지 장중에 코스닥의 반응이 크다라는 건 이 정도면 금투세가 코스닥의 키팩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분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텔레그램 방의 의견도 있었어요. 바로 금투세 시행론자, 대표적인 시행론자 지금 진성준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주목을 해봤는데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오면서 여기 보이십니까? 상황 종료, 진성준 피셜이라고도 올라와 봤습니다. 오전장의 분위기 딱 보시면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3% 넘게 상승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당시에는 아직도 매도 우위긴 했지만 코스닥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선물에서도 매수가 누적됐고요. 그리고 현재 오후에 지수 흐름 보시면 코스피의 탄력도는 아주 조금 늘어났어요. 한 1.4%. 코스닥은 여기에 더 탄력 붙으면서 3.5%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가 늘어났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입장이었던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그 금투세가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뭐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나라고 보니까 일단 뭐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을 늘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 정도로 뭐 늘리겠다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정을 하거나 유예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얼마만큼 크게 뭐 반향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 이제 수급적인 부분,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21년부터 24년간 평균 그 고객 예탁금에 대한 거를 보시면 55조입니다. 근데 이번 10월 말에 고객 예탁금을 보면 50조예요. 그만큼 고객 예탁금이 평균보다도 5조 가량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다른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채권 쪽 보시면 21년부터 24년간 평균 채권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가 78조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90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12조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죠. 주식에 대해서는 예탁금이 줄어들고 채권에 대해서는 12조 늘고 거기에 이제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조에서 2조까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식을 안 하고 차라리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기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금투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대기 자금이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동조화가 아직까지도 계속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질적인 걸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 이번 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보면요. 코스닥의 3% 상승 얼마 만에 보는 건지 100일 만인가요? 어쨌든 지수이건 종목이건 차트의 상승 요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찐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차트적으로 어떤 지점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지 생각하시면 직관적인 답이 나오겠죠 라고 하면서 차트 분석하는 글도 있고요. 그리고 반등 강도는 코스닥이 강하고 그중에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미용 그리고 오래 눌려 있었던 엔터테인먼트의 강한 반등세도 눈에 띄네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찰저의 관심과 생각 저장소에는요. 금투세 폐지 오피셜 이후 1시간여가 지났는데 가장 크게 반등하고 윗꼬리 없이 강세 유지하는 섹터는 바이오, 에스테틱, 화장품이다라고 꼽았네요. 이 바이오는 11월부터 1월까지 학회와 기술 수출이 가장 활발한 시즌으로 모멘텀으로도 가장 좋아 보이고 에스테틱과 화장품 섹터는 미국 대선 이후 연말 소비 시즌과 중국향 소비 내러티브가 함께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텔레그램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 들어온 거는 바이오와 화장품 뷰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아래서의 그 수급을 보면은 개인은 좀 매도를 하고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은 대표님. 네. 금투세에 반응하는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오후장까지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던가 섹터가 네. 이제 앞으로 뭔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키워드 힌트일 수 있잖아요. 네. 현재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금투세 이슈도 있었지만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이제 원래는 중립 의견을 하다가 이제는 매수 의견으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국내 리포트에서도 지금 2차 전지의 업황이 2025년부터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리포트가 또 함께 나오면서 2차 전지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다 보니 2차 전지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는 앞서서 이야기 나왔지만 학회에 대한 모멘텀,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빨리 도망가야겠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좀 눌림도 나왔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이오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겨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의 그런 물량들이 나오다가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일정과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가담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2차 전지와 바이오 주도의 흐름은 저는 시장이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랑 2차 전지를 꼽아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드는 의아함은 일단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뉴스였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매도 포지션 잡는다는 게 좀 네. 의아하기도 했고요. 또 코스피에서 생각보다 외국인이 안 사네? 약간 네. 이런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우리가 항상 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반대로 개인의 매도세는 항상 어떻게 보면 불분율처럼 항상 똑같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그동안 계속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던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정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하고 사자. 미 대선 끝나고 사자. 미 대선 끝나고 어느 후보가 당선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더 명확해졌을 때 진입하자라고 이런 눈치를 보는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금융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후에 2022년도의 시장 이랬을 때 정말 힘들 때 외에 빼고
빼고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저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소화해야 되는 것은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따른 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있고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텔레그램은 KBC왕 하인환 애널리스트의 방인데요. 여기 한 그림과 함께 차트와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2년 연속 부진했던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금투세만 유예 폐지된다면 연말 연초는 코스닥입니다. 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오늘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에서는요. 코스닥 11월에는 상승각 세 가지 데이터상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일단 5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때만 있었다. 그래서 앞서 그 2년 연속 코스닥이 하락했던 경우도 없었고 5개월 연속 하락했던 경우도 없었기에 이번 11월 연말에는 오를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를 확률을 한 67%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인 ADR이 아직 과매도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아니라 낙폭 과대가 더 보이는 시기라는 점도 코스닥의 상승을 점치는 그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상현 팀장님.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식은 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좀 코스닥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만 보더라도 뭐 SK 하이닉스 말고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호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뭐 미국 대선이 단기적으로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다양하게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우리 증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네. 오늘 시장이 선택한 바이오와 뭐 뷰티 쪽, 화장품 이쪽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대세 상승을 기대하시는지 혹시 그 코스닥 안에서 업종으로 미리 좀 연말 포트를 구성한다면 어떤 걸 개인적으로 담아보실 겁니까? 저는 일단 반도체는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요. 2차 전지도 뭐 한 종목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들 한두 종목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네.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도 어느 정도 키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말까지 관련된 무비자를 좀 통과를 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중국 관련주들이 뭐 여행,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소비주,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주 중은 하나 정도는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도 하나씩 넣어보는 거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시 또 텔레그램 가보면요. 이 한걸음 적자 생존 기록실에는요. 오늘 섹터 간다한 생각을 기록해봤는데요. 일단 강한 섹터로 바이오 화장품, 2차 전지, AI 반도체, 엔터와 중국 여행주가 있고요. 약한 섹터로는 방산 원전, 오늘은 쉬어갑니다. 여기에 금융보험주, 애초에 금투세 시행 시 영향 없는 섹터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외받고 있다. 그리고 증권과 조선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 1시간 동안에 이제 섹터별 움직임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화장품과
전기와 2차 전지, 바이오가 강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금융과 방산 섹터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손상현 팀장은 반도체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관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가 SK하이닉스 HBM 납품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 좀 빨리 달라고 했다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또 언급을 했고요. 또 이와 함께 젠슨왕은 SK하이닉스 HBM으로 무어의 법칙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안에서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6단 HBM3 공식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어드밴스는 MR, MUF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공정은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액체 형태 보호제를 주입하고 굳히는 방식이다. 기존 필름형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SK AI 서밋에 거물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발언에서 이제 속보로 나왔던 게 엔비디아 측에서 좀 6개월 정도 빠르게 납품해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내용입니까? 일단은 뭐 해석하기엔 지금 HBM4의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스펙 업된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멘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게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수요가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 CEO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맞아요. 했는데 그 흐름을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다른 기업이 아닌 이 하이닉스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조였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제품 출시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저는 이 한 줄 평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여러 가지의 최초 기록을 세우고 있고 AI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현재는 5.38% 상승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왔던 속보가 또 그 16단 HBM3E 공식 개발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 소식은 우리가 몰랐던 뉴스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투자 의견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제 HBM3에서는 굳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HBM4를 언제 나누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HBM3 12단은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그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TSMC와 더불어 이 밸류체인 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우호적인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12단과 더불어서 16단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향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좀 되돌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의 대부분 그리고 이익에 대한 대부분을 이 레거시 반도체가 또 어떻게 보면 비중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뭐 무시 못할 그런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반도체 비중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는지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볼까요?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일중에도 지금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38% 오름세에 192,000원. 그런데 좀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 주가가 지금 한 18에서 19만 원 선에서 계속 갇혀 있어서 팔기에는 수익이 얼마 안 났고 더 들고 가자니 계속 삼성전자발, 반도체발, 엔비디아발 뭔가 좀 시장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손상현 팀장님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SK하이닉스 보유자 입장 혹은 뭐 신규 매수 입장으로 어떤 가격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마 20만 원 정도 선까지도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뛰어넘은 게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 앞선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전고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하면 추가적인 앞선 목표가는 24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으로 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 회복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삼성 퀄테스트, 엔비디아의 연계성도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뉴스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해야 된다라고 코멘트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SK하이닉스의 소식과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이 지수단에서 3% 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반도체 소부장도 오르겠죠. 원유홀딩스 현재 10%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QRT는 7.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엑시코는 5.96% 오름세. 이오테크닉스가 또 오늘 강하네요. 168,600원에서 지난번에 뭐 유증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투자 심리가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YC캠 모두 다 4에서 5%가량 오름세입니다. 이진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좀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 금투세 이슈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 될지요? 좀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SK 하이닉스 이슈가 물론 저도 이 이슈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전 고점까지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금투세 이슈와 함께 좀 시너지를 발휘를 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흐름이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는 소부장 안에서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 시세 흐름이 모든 종목들이 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의 차별화된 종목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제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확인하지 않으시고 좀 접근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꼭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앞서 저희에게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20만 원을 먼저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1차 목표가 20만 원이면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네. 그 이상의 성과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FOMC도 있어서 아마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염두를 했을 때는 이제 1차 목표가 20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엔비디아가 어느 이야기 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삼성 관련돼서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20만 원 돌파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차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와 함께 투자자분들의 생각 저희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어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